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 최백은 TV 라이브 4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딱 절반이 지나갔네요.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내일부터는 사실상 하반기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죠.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그런데 건강들 그래 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고했듯이 일본 경제 침략 2년을 좀 평가를 하면서 저에게는 특별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내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드러내고 있는데 자칭 보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자신들은 보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에게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오늘 먼저 그 말로 간단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달라 이렇게 제가 표현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과 최재형 등이 국힘당 지지층이 가장 지지하는 대선 주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힘당의 후보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란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최재형은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구를 개인의 권력욕을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런 점에서 중립적 국가기구의 신뢰를 추락시킨 반사회적 존재입니다. 반사회적 존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요? 이것은 보수 여러분들에게 모욕입니다. 저는 보수는 거짓, 허위, 불의, 무력, 독재, 외세 등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껍데기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총리를 한 사람이 출마하는 것과 비교하는데 행정부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행정부와 감사원이나 검찰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에게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최재형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에 오늘은 윤석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인간 이하의 짓은 차치하고 29일 출마 선언에서 보여준 이분의 역사관에 많은 분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 해법을 묻는 일본 기자, NH 기자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인 죽창과 부다가 한일 관계 망가졌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저는 이 윤봉길 의사의 장녀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얘기를 듣고 좀 그 질문 좀 하고 싶어요. 대통령은 한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입니다. 대통령에게 역사의식이 없으면 시대 변화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으며 어떤 역사적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지 자기 견해를 명확히 제시하고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그런데 윤석열 씨는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순간 일반 구구 정치인의 발언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먼저 아무리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고
한일 관계의 파국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정치관입니다. 법조인이 어떻게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그리고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헌법 정신, 헌법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이분의 흔히 그러니까 내로남불, 윤석열의 내로남불에 어느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 침략을 일으킨 일본 구구 정권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윤석열 씨의 역사의식은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착 예구의 역사의식입니다. 자, 둘째, 윤석열 씨는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윤석열이야말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한 정치검찰의 대명사로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막상 자신은 수구 언론과 수구 세력에 선을 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면서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로 선택적 정의를 구사하면서 정치에 뛰어들 꿈을 키워온 정치검사의 전형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게 권력을 사유했다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5. 윤석열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은 보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유력주자 모두 진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보수 간의 경쟁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을 좌파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내 가치관이나 정치관을 진보라고 규정하는 분들에게는 한국식 진보주의라고 애둘러 표현을 해왔습니다. 6. 근대 국가에서 보수의 가치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와 수사의 정치적 독립, 관료의 비당파적 행정 수행 등이 그것입니다. 감사와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이용하여 자기 정치를 한 사람, 그리고 행정과 정치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수의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수 가치의 붕괴는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한 학생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료와 공직자의 태행은 국민이 부여한 공적 자원을 사리사욕에 이용하며 공고한 기득권을 만들어냈고, 이 기득권의 혜택을 자신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려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만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 자녀들을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수가 위기에 빠지고 보수의 가치가 상실되면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7. 보수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는 윤석열, 최재형 등을 제1야당의 후보가 되어달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싫다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떠한 악이라도 동원하겠다는 인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지킬 때 보수로서의 매력이 발산됩니다. 이런 분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수를 자칭하면 안 됩니다.